회전운동의 각 운동량을 우리가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각 운동량.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얘기해요.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는 L이라고 보통 쓰는데 R 크로스 P예요. R 크로스 P. 우리가 아까 봤듯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F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각 운동량은 R 크로스 P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대응되는 거에서 이제 R 크로스가 여기 나오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R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각 운동량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R 크로스 P가 각 운동량이고, 그래서 P는 MV이기 때문에 R 크로스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P로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회전 운동에서는 얘가 MRV가 되는데, 이제 크기로만 보면요. 그리고 여기다가 MR인데 V를 어떻게 R분의 V로 써보면요. 여기다 제곱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MR 제곱 오메가가 되거든요. 이거 오메가가 이 V는 R 크로스 오메가니까, V는 또 R 크로스 오메가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메가는 R분의 V여서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MR 제곱은 또 얘가 아까 마찬가지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 오메가가 됩니다. 얘가.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L이라고 하는 이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I 오메가로 주어지는데, 원래는 사실은 요 I라고 하는 것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텐서고요. 그 다음에 텐서에다가 여기 오메가 벡터를 이게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텐서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는 나중에 이제 고학년 때 배우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아마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이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이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오히려 특히 뭐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은 뭐 항공기 회사 이제 그런 쪽에서 나중에 이제 직장을 잡으면 회전 운동에 대한 강체 회전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바퀴가 돌아간다든가 프로펠러가 돌아간다든가, 이제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뭐 밥만 먹고 그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다시 토크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아까 토크를 요 모멘트 각 운동량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토크는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로서도 토크를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토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많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의는 바로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 운동량 토크는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정의이고,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보면요. 토크는 각 운동량이 시간적 변화인데, 각 운동량이 지금 R 크로스 P거든요. R 크로스 P면은 얘가 이제 dr dt 크로스 P 플러스 R 크로스 dp dt, 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바로 V가 되죠. 얘가 V. 근데 여기서 요거는 P는 MV이기 때문에 V 플러스 V가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0입니다. 얘가 같은 것끼리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0이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얘가 R 크로스 F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게 바로 토크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로서 정의를 하는 거랑 R 크로스 F가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적 변화로 보면은 얘가 I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I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양이라서 여기서 오메가 다트가 되고 이거는 I 알파죠. 그래서 토크가 I 알파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나오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 가운동량의 시간적 변화가 토크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정의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여러분들 R 크로스 F, I 알파 뭐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왜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상황을 써야 될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외부에 R자 돌림 힘이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R자 돌림 힘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트 토크가 지금 0이에요. 얘가 0이면 우리가 그 가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 이 가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이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 물리에서의 여러 가지 보존 법칙 중에서 중요한 보존 법칙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오히려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상위에 있는 보존 법칙입니다. 왜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는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부 R자 힘이 0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서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R자 토크가 없다고 하면은 가운동량 항상 보존된다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처음에는 그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회전을 하죠. 이렇게 팔을 벌리고 회전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고 회전할 때 이렇게 팔을 오므리고 이렇게 오므리고 회전을 하면은 이 회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의 하나죠. 왜냐면은 팔을 벌린다고 하는 거는 요 R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예. R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이 가운동량 보존 MRV MR 제곱 V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을 벌려서 R을 넓히면은 V가 작아지고요. R을 줄이게 되면은 R을 줄이게 되면 V가 커져야 되죠. 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맥동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펄서라고 하는 별은 원래는 그 일반적인 거대한 그 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거대한 별이었는데 이 별이 그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많은 물질들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퍼져버리고 퍼져버리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백색 외성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데 만약에 백색 외성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얘가 중력이 강해져가지고 중력 붕괴를 일으켜서 얘가 중성자가 되면 그걸 바로 우리가 중성자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성자 별은 엄청나게 작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구가 만약에 중성자 별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사과 정도의 크기,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큰 모양을 갖고 있다가 그 모양이 작아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회전 운동 자체로 보면은 R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요 반지름 R이. 그래서 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이 중성자별에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이쪽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으로 물질들이 쫙 이제 여기서 뭔가 자기장이 이제 강하게 형성되고요. 그 자기장을 따라가지고 하전 입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맥동성이라고 하는 이게 펄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그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하전 입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강한 빛을 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빛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한번 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면 어떤 이런 경사면에서 어떤 물체가 반지름 R을 갖고 있는 물체가 이제 완전 마찰, 그러니까 마찰면을 딱 붙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각도가 세타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끄러짐 없이 이제 얘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때 원판 중심의 가속도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각, 이때 이제 경사각은 세타, 이 비탈면에서 질량이 m이고요. 질량이 m이고 반경이 r인 원판이 미끄러짐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원판 중심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판 중심의 가속도. 요거 이제 힘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여기 이제 마찰에 의해서 마찰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수직으로 봤을 때, 중력은 여기 질량 중심으로부터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여기 스몰 m이 아니고 대문자 m이죠. 그 mg의 중력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세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랑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랑은 이제 얘랑 평행하고 또 얘랑은 또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x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x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 방향의 수직인 이 법선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직 항력 n이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요 접점 요 지점 접점에서 이제 네트 포스를 생각을 하면 MA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지금 바로 여기 mg니까 mg 사인 세타 이쪽 방향에 힘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f 마찰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 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판이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원판의 회전에 대해서는 얘가 토크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토크는 I알파인데, 여기서 I알파인데 지금 여기서 토크를 일으키는 힘은 여기서 마찰력이거든요. 그래서 RF가 바로 여기 마찰력이 일으키는 토크입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물체가 회전을 하지가 않죠. 완전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끄러짐 없는 마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원판이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찰력 자체가 힘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I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판에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찰력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찰력은 얘는 2분의 1 mr 알파가 마찰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같은 이유로 해서 A가 R 알파가 지금
A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M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1번으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가속도 A는 사실은 여기가 대문자 M이 되겠죠. 대문자 M. 그래서 A는 G 사인 세타 그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죠. M이 서로 캔슬되면서 이 F가 마찰력이니까요. 이제 그랬을 때 얘가 2분의 3A는 이제 G 사인 세타가 되어 가지고 A는 3분의 2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가속도는 R분의 A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3R분의 2G 사인 세타가 이제 각가속도가 되고요. 그래서 마찰력을 보면 2분의 1 MA인데 2분의 1 MA가 되어서 얘를 3분의 1 MG 사인 세타가 이제 마찰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원판이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판을 회전하는 거를 살펴보면 그때 토크는 I 프라임 알파 그리고 얘가 지금 이 mg 사인 세타가 이 접점에서의 힘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mg 사인 세타가 접점에서의 마찰력의 힘이고요. 여기에서 mg 사인 세타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은 요 위에 있는 문제풀이 방법으로는 이 물체의 이 원판, 이 회전 원판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평행축 정리가 있어서 센터 오브 매스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다가 얼마만큼 얘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mr 제곱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3 mr 제곱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판의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준을 하면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다가 r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2분의 3 mr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은 2분의 3 mr 제곱 여기가 바로 이제 2분의 3 mr 제곱 알파가 되는데 얘가 바로 mg 사인 세타 r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얘는 2분의 3 mra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얘가 3분의 2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2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강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운동 에너지는 이제 병진 운동, 우리가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로테이셔널 모션, 이 회전 운동 두 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그 어떤 임의의 강체가 있고요. 임의의 강체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떨어진 그 임의의 지점에서 매스 엘리먼트를 우리가 델타
mi라고 하고, 이때 회전했을 때 이 매스 엘리먼트의 속도를 vi라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매스 엘리먼트에다가 vi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델타 mi에다가 v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센트럴 매스, 이 센트럴 매스의 속도 플러스 여기가 바로 이제 vi 프라임이죠. 그래서 vi 프라임 센트럴 매스에서부터의 상대 속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 2분의 1에다가 델타 mi 센트럴 매스의 속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서미션 i 델타 mi vi 프라임의 제곱, 그리고 그 센트럴 매스는 여기 물체 한 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 바깥으로 뺄 수 있죠. 도트 델타 mi vi 프라임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시메트리를 고려를 하면 사실은 요 델타 mi v는 이쪽에 있는 거 반대쪽에도 이거에 해당되는 반대쪽에도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물론 요 델타 mi 요 한꺼번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시메트리에서 얘가 0이 돼요. 얘가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방향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가 이제 0이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바로 센트럴 매스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센트럴 매스의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얘가 이제 토탈 매스가 되니까 이 센터 매스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에다가 서메이션 i 델타 mi 그리고 vi는 상대 속도, 이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한 상대 속도잖아요. 이거는 이제 v는 ri 오메가로 이제 주어지죠. 여기서 오메가는 이 각속도기 때문에 축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강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오메가는 i가 아니라 그냥 오메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얘가 바로 r제곱 dm, 바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그래서 2분의 1 m v 센터 매스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이게 바로 센터 매스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 강체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요거에 바로 이제 2분의 1 mv 제곱 센터 매스에서의 그 트랜슬레이셔널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셔널 모션하고 로테이셔널 모션, 얘가 로테이셔널 모션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이그젬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 천장 위에 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도르래. 예, 도르래가 있고 이 도르래 여기 H, 반지름이 R.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그 쭈루룩 내려오는 거죠. 네, H만큼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얘가 이제 질량은 M입니다. 도르래 줄이 풀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H만큼 풀렸을 때 도르래 질량 중심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의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은 R인 원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줄이 H만큼 풀렸을 때 이 도르래의 질량 중심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에너지를 고려를 하면 이때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가 바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준점을 생각을 하면 처음에 여기에 그 H만큼 매달려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 v는 질량 중심에서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회전 운동이죠. 여기서의 이제 기준점은 여기 매달린 점, 요 점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거의 그 위치 에너지가 mgh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이고 여기서의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기준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쪽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로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i 오메가는 r분의 v,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v잖아. v. 그래서 오메가도 v로, 지금 우리가 v가 궁금한 겁니다. 오메가를 v로 바꿔주고 mgh, 그래서 v제곱으로 묶으면은 얘가 m 플러스 r제곱분의 i가 되면서 얘가 이제 2mgh가 돼서 얘가 v는 스퀘어 루트 양변에다가 이제 그 r제곱을 이제 곱하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써보면 v제곱은 얘가 m 플러스 r분의 i분의 2mgh, 양변에다가 r을 이제 곱해줘 보면 여기 r제곱이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 r제곱. 예, r제곱입니다. 그 양변에다 r제곱을 이제 곱해줘 보면요. 얘가 mr제곱 플러스 i, 그리고 여기서는 2mgh r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r 스퀘어 루트 i 플러스 mr 제곱분의 2mgh, 얘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강체에 대한 회전 운동이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올라가면 전공 올라가면 이런 내용, 강체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아요.